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요, 저희가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 경품 증정 이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것은 가습기인데요. 미로 가습기,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이죠. 미로 가습기, 에어레스트 가습기, 이 두 가지의 제품의 가습기를 5분에게 드릴 예정이고요. 역시 영상 댓글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 사연을 달아주시면 24일 6시까지 마감을 해서 25일 1시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판매가는 149,000원, 78,900원대의 제품인데요. 이게 통세차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따로 어떤 약품 같은 거 넣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네. 배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배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10만 전자 간다더니 네. 왜 이러냐 답답하다. 네. 먼저 일단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네. 왜 이런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오늘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이닉스는 D램 이제 순수한 D램 업체고 삼성전자는 이제 D램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라든가 또 스마트폰 사업부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추정치가 조금씩 그러니까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좀 최근 수급이 조금씩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장 가동이 막 일부 중단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 연기금의 매도가 정말 가파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또 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들 샀는데 2월 들어서는 좀 소강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이 신규 매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부진하게 당분간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8만원 초반대의 주가고 반도체 하반기의 어떤 빅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반도체 경기가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름이겠지만 이제 막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D램 가격도 지금 1년 반 만에 드디어 고점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 이 가격 상승이 단기에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서버 투자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올해 거의 한 5년 만에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역성장에서 벗어나서 성장세로 전환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1월 달에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수출 데이터도 모바일 쪽도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증가율도 좋은 상황이고 모든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삼성전자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를 원하시겠지만 조금 재미없더라도 약간 인내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몇 달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6만 전자 그랬잖아요. 그게 한 5, 6개월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다시 8만, 9만 전자까지 된 것처럼 10만 전자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과열을 좀 시키는 구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는 좀 이 과열도 시키는 그런 좀 건전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좀 우려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확 오를 때 그 가졌던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빅사이클이 돌아올 네네. 것이다. 뭐 실적 좋아질 것이다. 이 펀더멘털 자체는 뭐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수급적인 문제와 과열을 시키는 구간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자꾸 그 3분기 그 삼성전자 3조 넘었을 때, 13조 넘었을 때 그 실적 발표 날, 네. 그때 오히려 주가가 빠졌던 게 자꾸 기억이 나는데, 네. 사람들 심리는 막 오를 때 쫓아가고 싶지, 이럴 네. 때 이렇게 사고 싶지를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반대로 좀 제발 전화하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제 그렇게 하시면 또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후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가라는 게 지금 뭐 거의 3개월 연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쉬어가는 한두 달 정도의 과정은 너무 건전한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때를 이용해서 뭐 아무 기업이나 사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하반기에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에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려가시면 뭐 충분히 뭐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횡보할지 모르겠지만 이 횡보 조정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좀 여러분들도 계좌가 뭐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과열을 시키는 조정을 좀 저는 좀 잘 이용하자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반도체 관련 가운데서도 왜 차량용 반도체의 그 수급이 좀 부족하다.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 뭐 그래서 네. 자동차 만들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무슨 그 텍사스에서 이상 한파 때문에 네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더 수급이 꼬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그 일본이 얼마 전에 그 지진 났잖아요. 예. 일본 지진 나서 실제 정유 공장이 몇 곳이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거기다 반도체 기업들도 몇 군데가 가동을 조금 줄여놨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반도체 뭐 쇼티지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다 미국이 뭐 한파까지 발생을 해버리니까 특히 이제 거기가 텍사스 지역인데 거기에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도 있어요. 이미 가동이 중단됐고 또 주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도 약간 이제 셧다운에 들어갔고 또 거기에 자동차 공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도 일단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아차 같은 경우 멕시코 공장이 한 이틀 정도 가동이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에 큰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 상황에서 한파까지 겹쳐버리니까 더욱더 지금 투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자체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공급이 뭐 부족하다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 이 P라 그러죠. 가격을 올리는 하나의 좀 단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도체가 공급 부족에 들어가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량은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증설하라는 얘기죠. 지금 너무나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국 기업들한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럼 삼성이 바로 증설 들어갈 수 있죠. 오스틴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좀 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동차도 지금 그 현대 기아차가 요새 좀 주가 좀 지지부진한 게 애플카 이슈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자동차도 한국 기업들한테 지금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반도체가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쇼티지다 보니까 폭스바겐, 뭐 도요타 이런 세계적인 이제 업체들이 지금 자동차 생산을 지금 못하고 공장을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작년도부터 현대 기아차가 뭐 무슨 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재고를 엄청나게 확보를 해놨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2019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수출 규제 한번 있어가지고 반도체 소재 예. 소재 그래서 문제. 그때 현대기아차가 놀래가지고요 자동차 반도체를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미리. 근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수개월치 정도 재고가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생산은 뭐 문제 없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현대 기아차가 거의 지금 유일할 정도로 자동차 생산은 문제가 없고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생산을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 신차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현기차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한파라든가 지금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크게 보면 한국 기업들한테는 되게 좀 좋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뭐 나온 데이터 보니까 그 1분기에만 한 100만 대 분량의 그 자동차 생산이 좀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지금 사실은 그 저번에 보니까 그 GM도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날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동차 생산이 안 돼서 올해 조 단위의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 저는 좀 운도 좀 따른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도는 안 했겠죠. 뭐 이런 일이 그렇죠. 발생할 줄 몰랐으니까. 그럼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또 그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국 현대 기아차한테는 지금은 어쨌든 굉장한 기회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차세대 사업 분야 그 파운드리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TSMC하고의 그 격차가 벌어지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TSMC만이 그 개발할 수 있는 게 10나노 미만의 네. 어떤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3나노에 대한 그 TSMC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뭐죠? 2020 몇 년도까지 23년도까지 뭐 22년까지 뭐 이렇게 늘리겠다, 완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발표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과연 이 TSMC의 과감한 어떤 그 정책에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는 그 돈 싸움 같아요. 돈. 그러니까 왜냐면 TSMC가 올해 한 30조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파운드리 쪽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10조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격차가, 그러니까 가뜩이나 2등 업체인데 1등과 간격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파운드리에서 당장 그 물량 면에서 TSMC를 이길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워낙 격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 우리가 10나노 이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7나노 이하 쪽에서 지금 5나노, 4나노, 3나노까지 가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삼성하고 TSMC밖에 지금 못해요. 다른 업체들은 뭐 10나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EUV 공정을 쓴다고 하는데 극자외선. 근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두 군데고 그렇게 보면 10나노 이하에서 점유율이 TSMC가 60, 삼성이 40 정도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그거 해볼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극미세화 공정 쪽에서는 삼성과 TSMC가 한번 맞붙어 볼만 하고 기술력 격차가 그렇다고 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양사가 경쟁하는 거고 삼성이 그리고 4나노인가요? 5나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퀄컴에서 수주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이제 올해부터 시제품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대요. 삼성 같은 경우. 근데 TSMC는 조금 더 시간이 딜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이 또 어느 정도 TSMC 앞서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선 삼성도 적재적소에 빠른 증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엔 돈 싸움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그렇죠.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명분은 생겼어요. 뭐냐면 오스틴 공장 증설을 하냐 마냐 말들은 많은데 미국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반도체 공급 늘려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 삼성도 명분이 생겨서 오스틴에 바로 증설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 비메모리 공장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삼성전자가 진짜 오스틴 공장을 언제쯤 증설하는지 그걸 한번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데이터 보니까 TSMC가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54% 점유율, 삼성전자가 17%인데 예. 10나노 그 밑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40%대까지 올릴 수 있다는 대단한 수치네요. 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어차피 그 나머지 것들은 다른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인데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은데 이 10나노 이하는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텔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잖아요. 7나노 우리 못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포기를 해버렸는데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그 7나노 이하 뭐 5나노, 4나노까지 가려면 EUV를 써야 되는데 그 장비가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그 대수가 최대 많아야 40대 밖에 안 된대요. 네. 근데 그걸 TSMC하고 삼성전자 가져가기도 빠듯한데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위협적이었던 게 사실은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의 회사도 지금 화웨이 제재 들어가고, 그 다음 하이실리콘일 거예요. 아마 이름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중국의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회사죠. 그 회사마저도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거 EUV 장비를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중국 쪽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인데, 중국의 위협이 좀 있었지만, 그게 차단됐다는 거. 그리고 TSMC와 삼성만의 어떻게 보면 독주 체제가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재밌는 그림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게 몇 년 갈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클이. 근데 우리 한번 갈 때까지 좀 가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파운드리 네. 쪽은. 하여튼 뭐 이런저런 따져보면 삼성전자의 뭐 전망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오늘 강세를 띄우고 있는 보험주에 대한 질문을 드릴 네.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이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연불리에게 그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제가 모르는 종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럼 제가 모르는 건 모르면 패스요. 네,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험주들이 강세인데 이게 혹시나 금리가 상승될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걱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제 그 은행주하고 사실 아시겠지만 보험주는 무조건 금리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때 수익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주들 같은 경우 특히 금리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특히 그 생명보험사하고 화재보험사들 주가가 정말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가 이어지고 금리가 최근에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승이 계속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그 지난 이제 주말이죠. 금요일 날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1.3%를 상회하자마자 바로 미국의 금융주도 급등을 했고 우리 한국의 금융주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요인은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좀 나왔어요 최근에. 근데 보니까 특히 메리츠 화재 같은 화재보험 회사들이 실적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깜짝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들이 사람들이 예전만큼은 많이 안 나가잖아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손해율이 좀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들이 잘 나왔고 또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들 특징들 보시면 이게 주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아무도 뭔가를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가 생기면 바로 주가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바닥에 있었는데 이게 잃을 게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누가 이렇게 톡 건드려만 주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이 2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정유주가 한번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트리거가 된 게 원유잖아요. 원유가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정유주도 잃을 게 없었는데 갑자기 주가 급등 나왔고 근데 지난주에는 또 화장품 회사들이 그랬어요. 화장품 회사들이 생각보다 실적도 괜찮고 이제 백신 맞으면 뭔가 좀 외부 활동할 수 있으니까 좋아지겠다. 그래서 화장품이 한번 튀었고 근데 이번 주는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저는 보험주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비슷해요. 다 가는 이유들은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너무나 눌려 있었던 게 저는 그게 좀 호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